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지역별 폭우 상황과 앞으로의 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비 상황 현재 전해주시죠. 네, 춘천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다시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 뒤로 보이는 의암댐도 25개를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 경보 등 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40mm를 넘었고 춘천도 250mm를 넘기는 등 강원 영서 지역 대부분이 2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5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비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에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원주와 영월, 양구, 춘천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철원군 갈마릅 한 아파트에서는 강한 비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화천과 철원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이 침수돼 36세대에서 이재민 70명이 생겼습니다. 어제 낮에 발령된 홍천강 홍천교회 홍수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댐인 의암댐과 춘천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초당 1000톤씩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댐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내린 비로 하천이 범람할 위기가 커져서 근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는데요. 임시 거주시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주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북 청주시가 옥산과 오창 일대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근처 충남 천안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일대 병천천이 크게 범람할 위기에 처해서인데요. 청주 옥산과 오창 주민 그리고 지역 보육원생 등 100여 명 이상이 바로 이곳 학교와 근처 마을회관 등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충주와 음성 등에서도 이재민 200여 가구 380여 명이 임시시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선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틀째 수색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와 충주, 제천 등 8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옥천과 보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최대 5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인데요. 저지대나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들은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인 충북 청주 옥산중학교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밤새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용준 기자, 이번 비는 시시각각 변화가 참 심해서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앞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빗줄기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위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 북부 지역 연천군입니다. 한탄강 하류인 동막리, 동막 1교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갈도 보이고 있고 수위가 조금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보다 위쪽인 경기 연천군 필승교입니다. CCTV 보시면 지금 물이 차오른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지만 3m 수위를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때 5.7m까지 물이 차올랐었습니다. 이 필승교가 수위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부선 안성휴게소 일대입니다. 소통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양방향 차량들이 서행 중이고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안성 일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강우, 빗길 미끄럼 주의라는 노란 글씨 보이시죠? 다음은 충주댐 하류로 가보겠습니다. 이 충주댐 하류에 있는 CCTV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저기 멀리 불빛이 보이실 텐데요. 충주댐 6개의 수문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유형 면적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바로 이 충주댐인데 2년 만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남한강 물을 담고 있는 충주댐이 방류를 시작하면 마찬가지 방류를 시작한 팔당댐을 거쳐서 한강 수계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지나는 비구름대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 북부와 남부 그리고 강원 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누적 강수량은 충주 엄정 400mm, 안성 일죽 398mm, 서울 도봉 22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대체 더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밤사이 비구름의 이동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밤새 예의주시할 영역은 경기 북부와 황해도입니다. 자정 이후에 북한 황해도 쪽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그 집중호우 영향 영역이 이 경기 북부와 서울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의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태풍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구름대가 보이는데요.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남쪽에는 눈에 띄게 뚜렷하게 발달한 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 중인데 현재 방향은 북서쪽 중국 해안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본토에 상륙할 태풍은 오늘 밤 9시쯤이면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지겠는데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풍이 몰고 온 열대성 수증기입니다. 이 엄청난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와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5일부터 6일,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중부지방에 또다시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장마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비 예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부지방의 장마는 50일 이상 지속되는 건데 2014년 49일 넘어서 역대 최장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한강 인근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댐들이 방류를 시작했고 곳곳에 홍수특보도 발령됐기 때문인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기 기자, 이 한강 유역의 댐 방류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에선 전국의 댐 방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강 수위가 상승한 상태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비가 집중됐던 북한강 쪽 댐들이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사흘째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쪽도 충주댐과 최상류 지역 삼척시 광동댐이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호우와 댐 방류 때문에 홍수특보도 잇따라 발령됐는데요. 한강 지역에선 경기 여주 흥천대교, 원부교 지점 등 4곳의 홍수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강원 홍천 홍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군문교 지점에도 어제 오후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수위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네,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네, 2-3시간 뒤부터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 경기 북부에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임진강의 상황을 홍수통제소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빗물은 서울 지역 한강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제소는 오늘 새벽까지 서울 지역 한강 수위가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번에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KBS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성민수 기자, 먼저 그쪽 비 상황과 또 팔당댐의 방류량을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선 숨은 15개 중에 10개를 열어 쉴 새 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1초에 8,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줄면서 30분 전부터 초당 1,000톤가량 방류량을 줄인 겁니다. 어제 한때 초당 15,000톤에 이르는 물을 방류하기도 했었는데 수위가 낮아지면서 방류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방류량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 이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강 유역에서 유입량이 늘면서 팔당댐은 어제 오전 7시쯤부터 방류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유입량은 점차 줄고 있는데요. 하지만 팔당댐의 현재 수위가 제한 수위의 1m 안팎으로 근접해 당분간 초당 10,000톤 안팎의 물을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간 물은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하는데 여전히 방류량이 많아 당장 서울 시내 한강 수위가 내려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방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 같은데 앞으로 다시 방류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여기 팔당댐을 거쳐 하류로 흘러가는데요. 우선 남한강 충주댐이 수문을 연 지 12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이포보와 여주보의 방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물이 팔당댐으로 유입되면서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밤사이 비가 더 내리거나 북한강 수계에서 유입량이 많아지면 수문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대로에 대한 통제는 풀렸지만 여전히 잠수교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현재 잠수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잠수교는 어제 저녁 이후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수교를 비롯해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한강공원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약 7.9m입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어제 오후 3시 40분쯤에는 잠수교 수위가 8.8m를 기록해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뒤로 조금씩 수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려면 6.2m 미만으로 수위가 낮아져야 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는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때 올림픽대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양방향 모두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의 상류 나들목과 여의 하류 나들목, 개화 육관문 등 일부 진출입로는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출근 시간에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일부 구간에 대한 운행 제한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또다시 기습적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도 출근길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계 수위가 많이 올랐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 남한강의 충주댐 수문이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진희정 기자, 이 충주댐 방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네, 충주댐 수문이 열린 지 이제 1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충주댐 관리단은 현재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초당 최대 3,000톤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다목적댐인 충주댐의 수문이 열린 건 2018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방류 직전 충주댐 수위는 140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만수위인 145m를 불과 5m 남겨두고 방류를 시작한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물을 방류해 수위를 136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지난 2일 댐 하류에서 실종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방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상류 지역의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어 방류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댐 방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충북 북부 한강 수계의 또 다른 댐인 괴산댐도 지난달 30일부터 7개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괴산 수력발전소는 현재 수위가 제한 기준 아래로 내려갔지만 비 예보가 이어져서 수문을 계속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하류 일대 수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불어난 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김희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그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우한솔 기자,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늘고 있는데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죠. 네,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현재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2만 7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인력과 물자들이 총동원됩니다. 중대본은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 또 야외 작업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어젯밤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서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산사태로 매몰됐고 또 2명은 불어난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공사장, 또 가평의 펜션에 토사가 덮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등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농경지 3,6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부지방의 빗줄기 시간당 5mm 안팎으로 다소 약해진 가운데 현재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잠시 후부터 비구름이 집중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12시 이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아주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장마전선에다 4호 태풍 하굿빛의 영향으로 수증기까지 공급이 되면서 장마전선이 더욱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비 피해 없도록 기상예보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